자, 오늘은 방어작용의 이제 메인 테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 방어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어요. 비특이적이냐 특이적이냐, 뭐에 대해서 비특이적이고 뭐에 대해서 특이적이냐를 따져보면 특이적이라는 말은 일단 방어작용, 비특이적과 특이적 있다.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냐 이 의미는 병원체, 우리가 이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의 의미잖아. 근데 비특이적이라는 건 그 병원체에 대해서 비특이적이라는 의미야. 병원체에 대해서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 우리가 배웠던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 A, B, C, D, E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원체들이 있겠지. 그 병원체들에 대해서 A에 대한 특별한 방법으로 A를 대응하지 않고 B에 대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C에 대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래서 A, B, C 서로 다른 병원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똑같이 대응하는 병원체에 대해서 비특이적이라는 의미야. 근데 특이적이라는 애는 병원체 A, B, C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특이적은 병원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쓰는 거야. 근데 얘는 병원체가 달라도 똑같은 대응을 하는 거죠.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만큼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는 거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가 달라진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얘가 A든 B든 C든 상관없이. 특이적은 A면 A답게, B면 B답게, C면 C답게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누가 더 강할까? 누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 당연히 특이적이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그만큼 강력하다는 소리지. 그에 반해 비특이적은 맞춤형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뭐 비교적 약해요. 뭐 약하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비교적 약해.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강력한 특이적 방어작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강력한 만큼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발동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근데 비특이적은 강도가 약한 대신에 바로 신속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야만 병원체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야.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근데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누가 벌어주는 거야?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벌어주는 거야. 얘가 앞에서 적절하게 조금 대응을 해주면서 이 병원체가 확산되는 것을 살짝 막아주고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이지.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둘 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죽게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니네 대학 입시 상담을 받는다. 대학 입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어. A라는 학생은 전교 1등이야. B라는 학생은 전교 50등이야. 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1등이든 50등이든 그냥 똑같이 입시 상담을 해주는 거야. 전략을 짜주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하세요. 뭐 비교과 활동으로는 이런 걸 하세요. 그냥 이런 거. 근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1등이면 1등답게 진짜 맞춤형 전략으로 너는 1등이니까 뭐 서울대를 가려면 투 과목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근데 50등은 50등에 맞게끔 50등이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요 정도 대학을 한번 노려보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 1등짜리랑 50등짜리가 어떤 애인지를 파악할 만한 준비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얘 생기부도 한번 읽어보고 얘 성적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그냥 1등이든 50등이든 그냥 오는 족족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이런 느낌.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한다 못한다? 구분을 못한다. 1등인지 50등인지 모른다. 얘는 그냥 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얘는. 근데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다. 이 학생이 1등인지 50등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다.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약해요.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겠지? 비교적 약하고 약한 대신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만큼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획득 시기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 이걸 선천적 면역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야만 활성화가 되니까 요거를 후천적 면역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방어작용은 크게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뭐 외부 방어벽이 너무 당연한 거고, 요거와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요 세 가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방어작용은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한 9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약하니까 그냥 특이적 방어작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와 있지?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외부 방어벽, 피부나 점막 같은 외부 방어벽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예야. 자, 우리 몸의 피부는 맨 이 바깥 면을 감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병원체들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지. 근데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상처가 나면 그만큼 피부가 뚫린 거기 때문에 방어벽이 뚫린 거야. 1차 방어선이.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 더 뭐 감염에 취약해지겠죠? 뚫려 있는 곳으로.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피부와 점막 같은 외부 방어벽이 있다.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 몸 맨 바깥에서 물리적인 방어벽인 역할을 해주고
피부가 손상됐을 때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꼭 후시딘 같은 소독제를 바르고 뭐 데일밴드를 붙이면 감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겠지. 피부로 분비되는 땀이나 침이나 눈물 같은 데는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이소자임은 효소야, 효소.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주는 효소거든. 그러니까 우리 피부 근처에도 세균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 세균은 어디에든 있으니까. 그 세균들이 라이소자임에 의해 뭐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라이소자임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죠.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세균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피지샘 같은 경우에는 산성물질을 분비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준다. 이게 피부의 뭐 방어작용의 역할이지. 나 점막이라는 용어를 니네가 많이 안 들어봤을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 목구멍, 위 내벽, 소화관 내벽, 여기는 우리 몸의 안이야 밖이야? 밖이라 그랬지. 바깥으로 열려있는 공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눈이나 코 속, 소화관 안쪽 표면, 호흡기 안쪽 표면, 여기는 우리 몸의 바깥이야. 바깥으로 열린 공간이라고. 바깥으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 피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부와 소화관의 내벽은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 바깥으로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피부 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끈끈한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이 있어요. 점막. 끈끈한 액체가 분비된 점막. 끈끈이에 벌레들이 걸리면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런 것처럼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점막에 걸리면 이동이 힘들다. 근데 점막에는 뭐도 분비되냐면 아까 말했던 라이소자임이라는 애도 분비가 돼요. 얘가 분비되어 있어서 점막에 갇혀있는 미생물들을 막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점막으로 잡아두고 라이소자임으로 패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기관지의 안쪽 표면, 그러니까 우리 호흡기 말하는 거지. 그때는 섬모가 나 있어요. 이건 털이야, 털. 작은 털. 섬모가 나 있어서 숨 쉴 때 들어오는 병원체와 먼지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해준다. 점액에부터 배출한다. 우리 가래 한 번씩 뱉잖아? 이때 여러 가지 먼지나 병원체들도 한꺼번에 뱉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분비돼서 그만큼 음식물 속에 포함된 병원체를 제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점막과 피부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다. 외부 방어벽. 이 방어벽이 뚫렸을 때 우리 몸 안쪽으로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고, 병원체가 침입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외부 방어벽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고. 오케이? 자, 그럼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서 외부 방어벽 하나를 배웠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외부 방어벽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요거 세 가지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제부터가 진짜야. 근데 내부 방어, 비특이적 방어 작용의 내부 방어부터 배울 거고, 그 다음 특이적 방어 작용의 세포성 면역과 체익성 면역 배울 거예요.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의 내부 방어. 아까는 외부 방어벽이 작용하는 거고, 이제 그 외부 방어벽이 뚫려서 우리 몸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 내부 방어부터가 중요하다. 식균작용.
식균작용은 우리 그 백혈구가 하는 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면역이요, 뭐 방어작용이요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 백혈구 중에서도 실제로 뭐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들, 백혈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 백혈구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야. 백혈구는 하나의 그룹명이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야.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큰 식세포라는 뜻이야. 식세포는 먹는 세포를 말하는 거지. 그럼 뭘 먹어? 병원체를 먹어. 그러니까 등치가 큰 병원체를 먹는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식균작용이다. 식세포작용이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뭐까지 해주냐면 병원체를 인식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은 그 균은 병원체를 먹어서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그 병원체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인식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계속 배우다 보면 제대로 이해가 될 텐데 여기 잠깐 넘겨볼래요? 여기 넘겨보다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아이고. 이게 식균작용 나와 있는 거거든. 대식세포가 항원, 그러니까 병원체를 먹어. 그래서 분해를 하지. 지금 여기 먹었을 때 분해를 하지. 그럼 이렇게 조각이 난단 말이야. 병원체들이. 원래 이렇게 있던 병원체들이 분해가 돼서 항원 조각이 되었잖아. 그럼 이 조각을 이 대식이가 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다가 자랑을 해. 지 세포 바깥으로 항원을 제시해. 전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항원 전시, 항원 제시. 항원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이거를 이제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이 알아보는 거야. 다른 세포들이 알아봐서 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를 인지하는 거지. 그래서 식균작용은 병원체를 제거하는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원을 제시해주는 역할 두 번째.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배우면 왜 이게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될 거야. 일단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이 뭔지는 알겠지. 항원을 제시해주는 과정이다. 그 다음 염증 반응. 염증 반응도 문제 되게 많이 나오지.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니네가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 염증 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말하는 게 맞아요. 염증 반응. 피부나 점막이 손상돼요. 그러니까 1차 방어벽이 뚫렸어.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염증이 나면 그에 대한 그 반응이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아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가시에 찔리니까 피부의 1차 방어벽이 뚫리면서 이 내부, 우리 몸의 내부 공간으로 세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지?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한 거야. 세균이 침입하면 대식세포가 일단 뭐 이쪽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요거를 이제 잡아먹겠죠? 식균작용 같은 걸로. 근데 여기 니네 눈에도 보다시피 대식세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공간 안에.
그러면은 이 감염된 공간으로 대식세포를 불러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 그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비만세포와 히스타민이야.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나오죠. 비만세포와 히스타민.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럼 이 히스타민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염증 반응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병원체가 1차 방어벽을 뚫고,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 침입했다. 두 번째, 조직 내에 있는 비만세포가 뭘 분비한다? 히스타민을 분비해. 여기서 중요한 거, 비만세포와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그냥 화학물질이에요.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 뭐 분비하는 거 호르몬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인데 실제 호르몬은 아니고 그냥 신경전달 물질 같은 뭐 신호전달 물질이에요. 아무튼 뭔가를 분비한다. 그럼 이제 이 히스타민의 기능을 알아야겠지? 히스타민의 기능.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위한 목적은 이 감염된 부위에 뭐가 많이 없다? 그치, 대식세포가 많이 없다. 지금 병원체는 이렇게 많은데, 병원체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얘는 얘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감염된 부위로 어떤 백혈구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분비하는 거야, 히스타민을. 그럼 이 공간으로 어떤 애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면 히스타민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 감염 부위에 우리가 말하는 백혈구나 적혈구들은 다 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거지? 색깔이 잘 보이는 게 뭐 있을까? 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위로 백혈구들을 끌어모으려면 이 주위에 흐르는 혈관을 넓혀야 돼요. 혈관을 넓히면 그만큼 혈액이 지나다니는 양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감염 부위에 근처에 모세혈관을 넓힌다. 모세혈관을 확장하면 그만큼 혈류량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혈액이 흐름이 늘어나겠지. 혈류량이 늘어나면 주변을 흐르는 백혈구 수가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기능. 자, 근데 백혈구 수가 결국은 백혈구는 이 혈관 안에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이 감염 부위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야. 이 혈관이 늘어나서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선생님 그림 엄청 잘 그리잖아. 봐봐. 혈관이 있어.
여기가 감염 부위야. 감염 부위와 혈관 내부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잖아? 그럼 이 안쪽에 백혈구들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히스타민이 이 백혈구 수를 늘리려고 혈관을 이렇게 넓혀줬어. 그럼 그만큼 흐르는 혈액이 많아지면서 백혈구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겠지. 주변을 흐르고 있는. 근데 백날 여기서 백혈구들이 많이 흘러봤자 이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이 감염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히스타민은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이 혈류량을 늘려줘서 주변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그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이 백혈구들이 여기 있는 이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감염 부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얘가 여기 좀 나가게. 혈관 안에서 감염 부위 쪽 조직으로 밖으로 나가게. 그렇게 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타민의 기능 두 번째야.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넓혀줘.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이면 백혈구가 혈관에서 감염 부위로 나갈 수 있어.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 히스타민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감염 부위 근처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주변의 혈류량을 늘려주고 주변을 흐르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주는 기능을 한다. 근데 백날 백혈구가 이 주변을 흘러봤자 결국 감염 부위로 나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혈관 안에만 백혈구가 많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나의 목적은 이 감염 부위 내부로 이 백혈구들을 끌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히스타민은 한 가지 일을 더 한다.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서 백혈구가 혈관에서 감염 부위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히스타민의 기능이 여기 나와 있는데 모세혈관을 확장한다. 모세혈관을 확장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백혈구가 주변에 많아지겠지. 백혈구 주변에 많아진다고 해서 결국 이 내부 공간 조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백혈구들이 이 모세혈관 틈을 이용해서 비집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비집고 나올 수 있도록 모세혈관 틈을 열어주는 게 히스타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백혈구들이 나오다 보면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으로 이 감염을 방지를 하는 거지. 세균을 제거해주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히스타민이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 조직으로 나온 백혈구가 식균 작용으로 병원체 제거.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염증 반응이라고 함은 우리 몸의 1차 방어벽을 뚫고 병원체가 조직 내로 침입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조직으로 병원체가 침입을 하면 비만세포라고 하는 기분 나쁜 이름을 가진 얘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그러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무엇을 해주냐? 감염 부위 근처에 모세혈관을 넓혀준다. 모세혈관을 넓혀주면
그만큼 그 주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존재하는 백혈구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백혈구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백날 혈관 안에 백혈구가 많아봤자 감염 부위로 나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백혈구의 수를 늘려주는 거에 더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까지도 높여서 백혈구가 혈관에서 감염 부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히스타민. 그럼 이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많이 나오게 되면 아까 배웠던 백혈구의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염증 반응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밑에 글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피부가 손상되어 세균이 체내로 들어오면 손상된 부위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방출한다. 자, 히스타민의 기능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혈류량을 늘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준다.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준다. 이러면 백혈구가 조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동할 수 있다.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면 부어오른다.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 염증 반응은.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의 식균 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되게 된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과 비만세포에 대한 설명이 아래 적어져 있고, 비만세포 또한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 아까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지? 우리는 그냥 백혈구예요, 백혈구예요 이렇게 부르지만 백혈구는 정말 종류가 많다. 비만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이다. 그래서 히스타민과 같은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주는 비만세포라는 애가 있고, 히스타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체내에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분비되는 화학물질이다. 자, 이 정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니네가 딱 들어봐도 이 1차, 그러니까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이 외부 방어보다는 내부 방어가 더 중요할 것 같지? 딱 들어봐도. 그래서 여기 내부 방어를 집중적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공부한다면 내부 방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